네, 종묘 앞 고층 빌딩 건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 다루고 있는데요. 오늘 3부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.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문체 관광위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좀 성과라고 할까요?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요번에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국격을 회복했다. 그리고 이제 세계 무대 중심에 섰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. 여기에 이제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게 최초로 명문화 시켰어요. 그래서 에이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문화의 정점에 있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. 경주선언에 포함이 됐다. 예, 경주선언에. 네. 그래요. 예. 한한령 얘기가 좀 말미에 나왔었는데 네네. 그건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? 한한령은 일단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온 거가 일단은 이제 좀 따뜻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어찌됐든 이제 그 안에 에피소드도 있는데 시 주석과 이제 박진영 대중교류문화위원장 간의 이제 대화에서 이 K-팝을 북경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시 주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? 그래서 이제 왕이 부장을 이제 이 지목을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시 주석도 조금씩 이제 마음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. 그래서 뭐 북경에서 한번 K-팝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제 한한령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단계별로 풀릴 거예요. 이렇게 쉽게 한 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. 전면 해제가 안 되겠죠. 그건 쉽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종묘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. 조금 전에 그 김병민 부시장 통해서 서울시 입장을 들었는데 그 문체부 장관이 찾아가고 총리가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과도한 정쟁화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.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이 세계문화유산 대한민국 1호거든요. 종묘가. 이게 결국은 정쟁과 대립의 산물로 가면 안 된다. 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지금 이 상황을 무슨 정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다 하려다가 못했던 것이고 오래됐죠, 이 역사. 오래됐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2009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더군다나 유인촌 장관 시절에 이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. 이거를. 유인촌 장관 시절 막았어요?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유인촌 장관이 반대해서 제소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.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문체부 장관할 때 얘기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종묘 앞을 이제 재개발하면 그 파란 녹지축이 시원스럽게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시원스럽게 녹지축이 개발하면 펼쳐질 수 있죠. 그러나 빌딩이라고 하는 그 숲 속에 또 빌딩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우리의 이 사적지 대한민국 1호의 유적지를 갖다 가둬놓는다.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그리고 저희가 무슨 재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. 종로 일대 거기가 확실히 개발을 해야 돼요. 너무 좀 낙후되긴 했죠. 슬럼화돼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더라도 층고 높이라든가 이런 거 또 종묘라는 그 유적지를 잘 살려서 국가유산을 잘 살려서 개발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전 얘기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최고 높이를 72m인가로 제한을 72m였습니다. 이걸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. 서울시의 주장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아니 우리가 국가유산을 지키는데 이제 사업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완전히 개발의 논리가 너무 이게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업성이 안 나오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용도 변경을 다르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. 그리고 정확한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직 저희들은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. 그래서 단순한 그 평면상의 입지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층고만 높이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되겠는가.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시원스럽게 녹지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
이 종묘가 갖고 있는 그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이 이 빌딩의 높은 빌딩의 그 위세에 눌려서 그 보존의 가치가 제대로 역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개발은 하되 서로 상생하고 발전적으로 가야지 이거를 행정의 논리를 정치적으로 끌어오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. 왜 그전부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이걸 끄집어내서 이 논란을 피는가? 지방선거용이라고 보세요? 저는 지방선거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나 불을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. 오히려 개발의 정치화입니까 그러면? 개발의 정치화. 정쟁화가 개발의 아니라? 행정적인 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 아닌가.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. 아무튼 관심은 서울시 이야기는 이제 인허가권 문제인데 일부가 구청에 있고 서울시가 있고 사실 서울시 범위 안에서 인허가권이 다 행사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총리나 장관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?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시행령이 지금 남아 있어요. 시행령. 세계유산지구요? 지구. 그러니까 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정할 수가 있어요. 시행령을 통해서. 종묘 일대를. 예. 종묘 자체가 지금 100m 지금 100m까지로 돼 예, 있잖아요. 예. 지금 그 100m가 지금 170에서 180m 된다는 떨어져 거니까. 있다라는 거죠. 예. 근데 그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시행령이 세계유산법이 21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. 예, 맞아요. 그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예. 그 시행령이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의 조율만 남아 있는 거예요. 이미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시행령이. 예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행령을 잘 정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유산센터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4월 달에도 국가유산센터에서는 이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라. 종묘 개발하려면.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. 11월 달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또 이 유산센터에다 또 질의를 했어요. 그랬더니 똑같이 권고로 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이 부분 법과 행정적인 걸 떠나서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거는 저는 그래서 장관과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서로 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. 조정. 물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, 사실.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절차 논리나 형식 논리를 따지면 지금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는 폐지를 했고 대법원이 그 조례 폐지는 정당하다고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바로 빛의 속도로 건축계획 승인까지 내버리면 공시래요, 고시. 그러니까 해버리면 시행령을 만들어도 뒷북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시행령을 이제 빨리 진행할 거예요. 문체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법과 행정적인 걸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. 사실은 그렇죠.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유산지구로 빨리 결정을 내린다면 쉽게 갈 수가 없고 또 대법원에서 이 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 이제 손을 들어준 거는 절차에 대한 것이지 그렇죠. 이 그 주변에 건물 짓고 안 짓고 이 내용 면에서 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.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고 보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의 영역에 있는 거죠. 사실은. 그렇습니다. 그 토론이 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. 아무튼 이제 근데 법적 대안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. 유산지구로 결정할 수 있고 유산지구로. 그러면 개발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좀 이제 그럼 이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죠. 그렇죠.
다른 문제 좀 넘어가겠는데요.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뭐 그 경복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 둘러본 곳까지 나왔고 공예품까지 빌려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관이라는 표현을 쓰셨대요. 가관이고요. 저는 문체위원장으로서 처참함을 느껴요. 이게 23년 1월, 2월, 3월 계속 연달아서 고궁을 갑니다. 윤석열 부부 또는 김건희가. 그런데 왜 저렇게 가는가? 8번이나 사적 유용을 합니다. 고궁을. 도대체 왜 그렇게 갔을까요?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더군다나 명성황후가 살해 시해당한 그 침소 곤영합이라고 하는데 예. 거기에 부부가 10분간 있었다라는 거. 10분이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긴데 10분간 뭐 하고 있었을까? 예. 그리고 곤영합을 갔다 온 다음 날 곤영합이나 건천궁에 있는 그 비치된 그 공예품 이거의 목록을 달라. 그래서 목록에서 찍어서 9개를 선정을 해서 이 관저에 갖다 놨는지 어디다 갖다 놨는지 하여튼 저는 관저라고 생각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대통령실로 돼 있지만 근데 서류상으로 관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갖다 놨잖아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그게 원래 23년도에 빌려갔으면 24년도 1년 계약하고 빌려간 건데 처음에 1년 계약이었어요. 1년 계약입니다. 근데 이걸 연장을 한 거죠. 2년 썼잖아요. 네, 2년 썼어요. 연장을 했어요. 근데 탄핵이 안 됐으면 더 썼을 거라.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9개의 왕실에서 가져간 것 외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예품을 수십 점을 가져갔어요. 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술잔을 깨가지고 300만 원을 또 물어낸 거 아닙니까? 예. 사용하다가. 예. 그러니까 이게 난 아니 뭐 대통령실에 갔으면 술잔을 뭐 대통령실에서 술 먹겠습니까?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관저 같은데 어찌됐든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?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지지도가 국민적 지지도가 30% 내외로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도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옛날에 이 왕권을 이쪽으로 그 감정이입 시키듯이 해가지고 한 건 아닌가. 그건 주술저금이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. 쉽게 얘기하면 애군을 쫓겨서 부적을 갖고 다니는 비슷한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지 않고는 그 바쁜 그 일정 속에서 고궁을 매월 한 번씩 갔다든가 또는 8번을 사적으로 갔다든가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근데 일단 지금 그 공예품 9점을 빌려간 거 있잖아요. 빌려갔죠. 서류상으로는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그 비치되는 걸 돼 있는데 확인이 안 돼요. 문서가 전부 다 사라져서. 그래서 확인 좀 해보라 그랬어요. 근데 혹시 그런 문서는 없다 하더라도 관련자들 진술은 그러니까 저기 관련자가 다 그만둬서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? 제가 국정감사 때 국가유산청장한테 TF를 만들어라.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라. 특검은 특검대로 해요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유산청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TF를 만들어서 빨리 이걸 조사를 해달라. 그래서 TF를 지금 만들었을 거예요. 그래요? 그 수장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. 그 무엇 받는지는 다 파악이 됐어요?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죠. 파악 안 됐죠. 그것도. 따라가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수장고로 그냥 들어가서 보시고 나오세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데. 원래 2인 이상이 수장고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혼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럼 그 징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? 그 관련자. 그 징계가 필요하죠. 그러니까. 그거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다. 거기에 프랑스 대통령이 간다. 아무 그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갔다.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그 안에 들여보내 줬겠어요. 아니 유물 이런 거 보면 뭐 그 흰 장갑 끼고 조심조심 이렇게 다루는데 혼자 들어가서 마음껏 보세요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. 그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저한테 혼났습니다.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을 따준다는 게 혼자 들어갔대요. 혼자 수정고를 혼자 들어갔대요.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. 그 요즘 뭐 세계적으로 인기 끈다는 국중박 있잖아요. 국립중앙박물관. 지금 무료잖아요. 무료습니다. 유료화하기로 했어요?
유료화하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예,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람객 수로 보면 루브르 박물관, 예. 바티칸 박물관, 예. 대형 박물관, 그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현대미술관, 미술관이 있어요. 미국에 뉴욕에. 그다음에 우리 이 이제 국중박. 국중박인데 이제 좀 더 질 높은 이 전시라든가 이 박물관의 앞으로의 이제 품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도 22유로를 받아요. 우리나라 돈으로 37,000원. 그렇더라고요. 그 바티칸은 23유로. 그래서 우리도 일정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. 얼마쯤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 유산청에서? 액수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. 예, 예.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좀 질 높은 전시회와 이 박물관을 좀 서비스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네네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감사합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의 김교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